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숙제 냈는데 다 했나요? 예.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숙제 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보고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몇 번 말했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관연도 한번 나온 문제들이니까 기말고사에 또 우리 OS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가지고 필수 과목이에요. 나중에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문제가 꼭 나올 테니까 그렇게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숙제 낸 거 보니까 대부분 잘 했어요. 잘 했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페이지 크기가 16바이트인 요구 페이징 시스템을 가정하자. 메모리는 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에서 CPU는 다음과 같은 바이트 주소를 낸다. 이렇게 CPU가 이렇게 바이트 주소를 내는데 이 바이트 주소, CPU가 내는 주소를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 할 적에는 항상 페이지 단위로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나?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겠지. 메인 메모리는 프레임의 집합들이고 그 다음에 베킹 스토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니까 CPU가 어떤 주소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12번이라는 주소를 낸다고 하자. 12번이라는 주소를 내면은 12라는 주소를 내면은 이 주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페이지 번호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0이라는 주소는 요 12는 몇 번째 페이지에 해당될까? P 값이 얼마일까? 얘는 한 페이지가 16바이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 페이지가 16바이트니까 0부터 15까지는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될 거고 16부터 31까지는 두 번째 페이지, 32부터 얼마지? 16을 더하면은 47까지 얘는 세 번째 페이지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요 16바이트니까 2의 4성. 따라서 요 12가 몇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가 알아보려면은 12를 뭘로 그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1100이죠. 12 정도는 뭐 머리 안에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 16바이트는 2의 4성이니까 끝에서 하나, 둘, 셋, 4개. 이러면 얘는 0번째 페이지다. 그렇죠? 0번째 페이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10이에요. 얘는 0번째 페이지. 얘는 0번째 페이지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은 한 페이지가 16바이트니까 당연히 0부터 15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0부터 시작하죠. 0번째 페이지, 1번째, 2번째, 0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12번 주소를 냈는데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다.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페이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12번만 여기 메모리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얘 0번째 페이지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0번째 페이지라 하면 0부터 15번지까지 다 들고 옵니다. 따라서 0번지부터 15번지까지 다 들고 오기 때문에 13이라는 14 이런 것들은 12에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13이나 14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 번 들고 올 적에 한 페이지 단위로 들고 왔기 때문에. 16은 또 다른 페이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수업 시간 때 이야기했지만 이 바이트 주소를 우리는 페이지 주소로 일단 나타내야 될 겁니다.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으로 나타내면 어찌 될까? 먼저 요 12, 13, 14까지는 0번째 페이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 16, 18 16, 18은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죠. 16, 18. 그 다음에 20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30, 30도 마찬가지네. 34는 다른 페이지네요. 34는 두 번째 페이지.
34는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10은 뭐죠? 제로 번째 페이지. 10은 제로 번째, 11. 그 다음에 28은 첫 번째 페이지. 29도, 30도, 31도, 32는 두 번째 페이지죠. 32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33, 34 됐고요. 70은 몇 번째 페이지일까? 70. 70은 뭐 요렇게 우리가 적으면 되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48부터 얼마까지입니까? 16을 더하면은 63인가? 맞나요? 예. 얘가 세 번째 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 64부터 16을 더하면은 80, 그게 79까지가 되네. 얘가 네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걸 이진수로 나타내서 해도 됩니다. 어느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따지보면 70이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니까 네 번째 페이지가 되네요. 76도 마찬가지 77. 그 다음에 60은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네. 60은 세 번째. 64는 네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12는 제로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12, 13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CPU가 내는 주소가 이리 있지만은 우리가 요거는 바이트 주소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트 주소고, 얘가 뭐냐니까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다. 페이지 참조열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는가 한번 볼까? 그래서 012, 012, 0124, 340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인 거지. 그래서 괜히 요거 가지고 이게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착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요걸 얻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A번 모든 프레임은 처음에 비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그랬을 적에 페이지 폴트가 4번 일어났을 적에 페이지 테이블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메모리가 비어 있대요. 여기 보니까 모든 프레임은 비어 있다. 안에 내용이 없어요. CPU가 주소를 냈는데 원래는 12번 주소를 냈는데 페이지 번호로 하면 제로예요. 제로 번째 페이지. 이렇게 제로 번째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죠. 메모리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그래서 제로 번째 페이지를 잘라가지고 요 제로 번째 페이지를 갖고 왔어요. 어디든지 넣겠지. 어디에 넣었어. 그래서 요 제로 번째에 해당되는 놈을 제로 번째 페이지를 어딘가에 갖고 왔겠지. 갖고 왔을 거예요. 몇 번째 넣는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도 여기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겠죠. 따라서 요걸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넣는지, 주소 변환할 적에는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주소 변환이 아니고 페이지 폴트가 몇 번 일어났는가 그거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없죠. 페이지 폴트.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0번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hit 됐어요. 1도 있으니까 hit, 2도 있으니까 hit. 그 다음에 4가 없죠. 4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 4. 그래서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 맞지는 않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주소 변환을 물은 게 아니고 4번 일어났을 적에 페이지 폴트, 그 페이지 테이블 안에는 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0124. 그러니까 꼭 0124 안 하고 0214 해도 되고 4210 해도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 4개 숫자가 요 안에 있으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0124 이렇게 됩니다. B번 봅시다. 단일
만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LRU, List Recently Used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몇 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가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아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는 이미 했어요. 그렇죠? 0, 1, 2, 4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흘러가 버렸네. 지금 요 놈이죠. 자, LRU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위 주소에 대해서 몇 번에 그래서 일단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될 겁니다. 0, 1, 2, 4 요까지 이미 4번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왜냐니까 0, 1, 2, 4가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 4번은 꼭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3은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겠죠. 3은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인데 이미 꽉 찼어. 그렇죠? 여기 꽉 찼어. 지금 메모리는 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할까. 그러니까 4개의 프레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메모리는 가득 찼어. 그러면은 다 찼기 때문에 3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빅팀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누구를 빼야 되는가? LRU는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됐던 거.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3이 들어갈 거거든. 3이 들어갈 텐데 3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 4210인데 4210 0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됐다. 그렇죠?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교체되겠네. 그래서 그 0을 빅팀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지. 요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5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4는 있나 없나? 있네요. 됐고. 이때는 페이지 폴트 안 일어났어. 그 다음에 0은 없죠. 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 그럼 누구를 몰아낼까? 요 과거를 보면 됩니다. 43, 42. 그러면 1이 제일 오래된 거네요. 1을 빅팀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31, 3024 이렇게. 따라서 페이지 폴트는 6번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까지 오는데 4번, 5번, 6번, 6번이 일어나고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는 그냥 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요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24 최종적으로는 30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A번 문제고 2번 문제 볼까요? 2번. 요구 페이징을 사용하는 한 시스템에 3개의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은 각각 0, 5, 1번째 페이지 내용이 들어있다. 뭐 거의 같은 문제예요. 자, CPU가 어떤 주소를 냈고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요 안에는 프레임에 3개의 메모리 프레임 그래서 하나, 둘, 3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 내용도 3개밖에 없겠지. 자, 이 프레임에는 각각 0, 5, 1번째 페이지가 들어있대요.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게 5번째고 그 앞에는 0번째. 그러니까 1이 제일 오랫동안 사용 안 됐네. 다음과 같은 참조 스트링이 주어졌을 적에 2 적어볼까요? 2521, 2521, 3135 아까는 여기 바이트 주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이걸 말해놨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변환할 필요는 없어요. 2521, 3135 됐습니다. 자, 위 참조 스트링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각각 몇 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것인가. 문제가 거의 같죠, 그렇죠? 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A번 봅시다. 옵티말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먼저 여기서 시작하겠죠. 지금 0, 5, 1이 되어져 있고 요까지는 우리가 셀리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먼저 2를 봅시다. 2는 없죠, 그렇죠? 여기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거예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으니까 누군가 빅팀으로 쫓겨나가야 되겠지. 꽉 찼으니까 그 자리에 2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누가 쫓겨나야 될까? 옵티말은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 누가 가장 사용 안 될 건가는 미래를 봐야 되겠죠. 보니까 0이 5는 있고 여기 숫자 보니까 0이 없네. 0은 앞으로 사용 안 될 것 같아. 따라서 0을 빅팀으로 선택하고 5, 1은 그대로 두고 요 자리에 0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지. 여기에 페이지 폴트 한번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5인데 5는 있으니까 아니고 2도 있으니까 아니고 1은 있으니까 아니고 3은 없네요. 그래서 3도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2, 5, 1 중에 누군가 쫓겨나야 되는데 누구를 쫓아내냐니까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거. 1, 5는 사용되네. 2는 사용 안 되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3을 넣는 거지. 5하고 1은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하니까 1은 있고 3도 있고 5도 있으니까 그 후로는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나서 따라서 옵티말인 경우에는 2번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 그렇죠? 2번 페이지 폴트. 이번에는 LR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LRU. 그러면은 B번은 LRU인데 이때는 몇 번이 일어났는가 볼까요? 역시나 시작은 051이에요. 자, 051인데 2는 여기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2가 그러면은 빅팀을 누굴로 선택할 것인가? LRU는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 최근에 가장 아까 문제를 보니까 최근에 사용된 건 5번째고 그 앞에는 0번째. 그러면은 다섯 번째, 그 앞에는 0번째. 그러면 1번째가 가장 사용 안 됐네. 그러니까 얘가 빅팀으로 선택되는. 그래서 0, 5는 그대로 두고 1을 빅팀으로 선택하고 이 자리에 넣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는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아니고 2도 있고 1은 또 없네요. 그래서 1을 어느 자리에 넣을까? 어느 자리에 넣을까? LRU, 아까 옵트는 미래를 봤지만은 LRU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된 게 앞으로도 사용 안 될 거다. 그리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빅팀으로 할 건가?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는 2, 5는 최근에 사용됐고 0이 최근에 사용 안 됐다. 그렇죠? 2, 5는 최근에 사용됐어. 그래서 0을 빅팀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1을 넣고 0은 쫓겨나는 거지. 5, 2 이렇게. 그 다음에 3도 메모리 없으니까 이때도 페이지 폴트예요. 그래서 3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건가?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되는 거는 1, 2, 5 이렇게 되는데 1, 2, 5. 그러면 5가 가장 최근에 사용 안 됐어. 3을 기준으로 봤으면 1, 2, 5니까 5가 제일 멀죠. 5 자리를 5를 빅팀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3을 넣는 거지. 1하고 2는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1은 있으니까 아니고 3도 있으니까 아니고 마지막으로 5인데 5는 여기 없다. 그렇죠?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예요.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 4번, 4번의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가 답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가 어찌 될까? 3, 1은 최근에 사용됐고 2가 가장 오래됐네. 그러니까 2를 빅팀으로 선택해요. 그 자리에 5를 넣고 1, 3은 그대로 두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이고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4번이고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전부 다 디맨드 페이징에 관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요구 페이징 기반의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서 5개의 프레임이 있고 LRU 처음에는 비어 있다. 한번 해봅시다. 자, 5개가 있다고 합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 이 메모리에 두 개의 프로세서 P1, P2가 각각 실행돼. 처음에는 P1이 실행돼 가지고 이 순서대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가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P1이 있고 P2가 있어요. P1이 있고 P2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똑같이 5개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A번 문제 풀어봅시다. A번. 문제를 보니까 A번은 전역 페이지 교체고 B번은 지역 페이지 교체, 로컬 리플레이스먼트,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되어 있네.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P1이 실행돼 가지고 1011 전부 P1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순서대로 페이지를 요구합니다. 페이지 폴트는 몇 번, P2에 대해서 몇 번 일어나는가 그래 놨네. 어쨌든 보죠. 그래서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P1이 실행돼 갖고 P10, P10는 처음에 비어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일어나겠죠. 10. 그 다음에 P11 역시 페이지 폴트 일어나고 P13, 그 다음에 P11 있네요. 그 다음에 P10 있네요. 이 3번 일어났다. 그렇죠? 3번. 그 후에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 가지고 P2가 실행된다. P2가 실행된다. 그래서 P20를 했는데 P20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P20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 번 일어났죠. 그 다음에 P21 없으니까 역시 페이지 폴트 P21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P23도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인데 이미 메모리가 가득 찼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를 빅팀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니까 다른 페이 프로세스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LRU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몰아내냐니까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놈을 몰아내야 되겠어.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가장 최근에 사용 안 됐을까? 지금 요 10, 11, 13 중에서 택해야 되겠죠. 10는 최근에 됐고 11, 13. 그럼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는 13이다. 그렇죠? 맞나요? 예, 13. 13. 그래서 얘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P10, 11, 13 자리에 P 누구지? P20, P21 이 자리에 P23가 들어갔네. P23가 들어갔네. 그 파란 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니까 P2가 요구한 페이지에 대해 몇 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가. 아까 까만 거는 P1이었고 P2는 일단 요까지 2번 했고 그 다음에 P3가 들어오면서 3번째 했어요. P23가 들어오면서 3번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P23까지 했고 P24도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없네. P24도 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자리에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하여튼
네 번째 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됐는데 P24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요 과거를 보면 된다고 했죠.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 23, 21, 20는 사용됐고 그 다음에 10, 11인데 그러면 11이 제일 오랫동안 사용 안 됐다. 그렇죠? 요 자리에 11에다가 얘를 빅팀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다가 P24를 넣는 거지. P23, P20, P21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P10 요 과거를 여기서부터 거꾸로 보면 됩니다. 과거를. 자, 이제 P24까지 했고 우리가 P20는 여기 있나요? 있네. 있으니까 이거는 hit이에요. 따라서 지금 몇 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가? 파란 거 4번이다. 그렇죠? 네, 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10, 24, 23, 20, 21 맞네요. 자, 마지막 문제 B번 볼까요? 이번에는 글로벌 리플레이스가 아니고 로컬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A를 풀어보자. P1에게는 3개, P2에게는 2개가 할당된다고 하네요. 지역 페이지 교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2가 돌면서 P1에게 할당된 페이지를 뺏어오는 게 아니고 P2가 돌 적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은 빅팀을 선택하되 P2 내에서만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따라서 이제는 어찌 될까? 한번 해봅시다. B번입니다. B번. 이거는 지역이고 또 P2에 대해서만 알아보기 때문에 P1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요 3개가 P1에 할당됐고 P2한테 할당된 건 요 2개예요. P2한테는 요 2개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P2가 실행되면서 P20, 당연히 P20가 없으니까 페이지 폴터죠. P1에 할당된 여기는 우리가 고려 안 하는 거라. 그래서 P20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P21을 얻으려고 하는데 없죠. 따라서 페이지 폴터. 이미 2번이 됐습니다. 이미 2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P23를 갖고 오려는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페이지 폴터가 일어났지.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리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요 P1에 할당된 거한테는 보지 않고 요 2개 중에 누구를 빅팀으로 선택해야 되겠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LRU니까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 그러면 P20가 최근에 가장 안 사용됐다. 그렇죠? 왜 얘를 빅팀으로 선택해? 따라서 P21은 그대로 두고 20를 교체해갖고 P23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3번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4 로우인데 24도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네.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4번 일어났는데 P24 봅시다. 역시 앞에 3개는 빼고 그냥 밑에만 봅니다. 이번엔 누구를 교체해야 되는가?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는 21, 23.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지? 여기 와 있죠? 21. 지금 내가 뭐 보고 있나? 헷갈리는데? 뭐 보고 있죠? P0, 11, 2, 3까지 이미 했고 2, 4 할 차례네. 2, 4. 그럼 최근에 사용 안 된 거는 2, 3, 2, 1. 그럼 2, 1이 제일 오래됐다. 그렇죠? 2, 1. 그러면 얘가 되겠네. 이 자리에 P24가 들어가고 P23. 시험 칠 적에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P20 역시 없네요.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터. 예, 아마 답은 5번인 것 같은데
요것만 하면 끝나겠네요. P1에 할당된 거 말고 요 중에서 최근에 가장 사용 안 된 거는 P20를 보면은 앞쪽에 P23가 빅팀이다. 그렇죠? 얘가 빅팀. 그래서 여기 P20가 들어가고 요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5번. 결과는 20, 24. 그렇게 됐네. 그래서 글로벌하고 로컬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거 하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요 과정을 그러니까 이런 걸 반드시 시험 답안지에 적어야 됩니다. 그냥 5번 이라면 내가 왜 5번이 나온지 알 수가 없지. 그러고 틀려도 아무 말 못하는 거고. 그러나 이런 과정 하다 보면 얘가 여기서 뭔가 실수했구나. 부분 점수도 줄 수 있을 거고 또 컨닝 안 한 것도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슷한 문제 올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같이 풀어봤는데 요거 잘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두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요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OS 과목에서 제일 먼저 그 프로세서 관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메인 메모리 관리였습니다. 메인 메모리 관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죠? 디맨드 페이징, 가상 메모리 만드는 디맨드 페이징이었습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했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 파일 시스템인데 파일 시스템. 컴퓨터 안에 파일이 많잖아요. 그런 파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결국 이런 거인 거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파일 시스템 전체를 배우지는 않고 우리는 파일 할당에 대해 파일 시스템 중에 일부인 파일 얼로케이션 할당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전혀 다른 주제니까 메모리 관리가 좀 지겨운 사람은 새로운 정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OS라고 하는 게 결국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하는 게 OS인데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은 뭘까? CPU예요. CPU를 어느 프로세서한테 나눠줄 것인가? 그런 게 프로세서 관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네. CPU 스케줄링, 프로세스 동기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컴퓨터에서 중요한 자원은 메인 메모리겠죠.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페이징하고 가상 메모리 기술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 CPU, 메모리 다음에는 보통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예요. 보조기억 장치. 그 보조기억 장치 안에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안에 보면 디렉토리, 폴더도 있고 일반 파일도 있고 그렇죠? 또 디렉토리가 보통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같으면 C 드라이버의 루트 디렉토리 밑에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폴더가 있고 또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가 있고 또 뭐 템프 이런 것도 있고 윈도우즈 밑에 또 뭐 시스템 32 이런 거 있고 또 뭐가 있고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또 뭐가 있고 템프 밑에 뭐가 있고 요 밑에 또 뭐가 있고 요런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거 대충 그려지죠. 이런 계층 구조 하이라키로 파일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요거 말고 이런 파일의 계층 구조 말고 파일이 어떻게
할당되어지는가, 무슨 말인가가 이제 요 밑에 있습니다. 파일이 어떻게 할당되어지는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플래시 메모리지만은 기본적으로는 PC나 서버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보조기억 장치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드디스크는 원래 이런 구조예요. 몇 번 그렸죠? 하드디스크는 이런 구조. 원판에다가 자석물질을 발라가지고 이 모타를 따라가지고 얘가 빠른 속도로 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냐니까 요 동심원상에 저장돼. 여기 디스크 헤더가 있어가지고 헤더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요 감겨져 있는 코일에 전기를 흘리면은 요 밑에가 자화가 되는 거예요. N극, S극 이렇게 바뀌겠지. 전기를 어느 방향으로 흘리는가에 따라서 N극, N극, S, N, S, S, 뭐 N, N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라. 이렇게 기록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거는 디스크에 뭐 적어 넣을 적이고 읽어낼 적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전기 안 흘리고 그냥 요 자석을 요 판을 빨리 돌려주면은 요 판이 지나가면서 N극, N극 하면은 여기 전기가 유도되겠지. 그 값을 가지고 안에 내용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의 원리고 몇 가지 용어를 보면은 우리가 요런 거를 출액이라고 하고 또 출액을 일반적으로 자릅니다. 요 잘라가지고 요 하나하나를 섹터라고 해요. 또 여기 보니까 실린더라는 말도 있는데 실린더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의 하드디스크 안에 이런 판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또 헤더를 요 앞면에 넣을 수도 있지만 요 뒷면에 넣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요 판의 앞쪽에도 기록하고 뒤쪽에도 기록해요. 앞쪽에도 기록하고 뒤쪽에도 기록하고. 그랬을 적에 실린더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여기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출액, 여기에 출액, 요 뒷면에도 출액이 있겠죠. 여기도 출액, 요 뒷면에도, 여기도 출액, 요 뒤에도. 요 같은 거리에 있는 출액들의 집합을 우리는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는 원래 이런 원통 같은 걸 실린더라고 하죠. 원통.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실린더라고 붙였는데 일단 우리는 간단화하기 위해서 그냥 요 한 면만 있는 것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원래는 이렇게 앞면, 뒷면 있고 또 여러 장의 판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트랙과 섹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보통 한 섹터 크기는 512바이트예요. 0.5kB. 근데 0.5kB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 섹터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를 모아서 1kB 아니면 4개를 모아가지고 2kB 이런 식으로 섹터를 몇 개 모아둔 걸 우리는 블락이라고 합니다. 블락.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뭘 읽고 쓰고 할 적에는 요 블락 단위로 읽고 쓰고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블락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블락 디바이스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 블록 디바이스 반대되는 개념은 캐릭터 디바이스. 글자 단위로 자료가 이동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뭘까요? 키보드. 키보드는 캐릭터, 글자 단위로 자료가 이동하고 디스크 같으면은 블락 단위로 이동하는 거지. 블락 단위로. 자, 뭐 그거는 딴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디스크는 요 블락 단위로 읽고 쓰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지만 요 디스크에는 항상 블락 단위로 내용이 기록됩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 우리 컴퓨터는 한 블락이 지금 요 컴퓨터는 한 블락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보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글자 한자만 적읍시다.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해서 요거를 파일을 저장해 볼까요? 어디에 저장할까? 요 내 문서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름을 뭐 닭 이렇게 할까요? 닭이라고 넣읍시다. 저장. 그러면 닭.txt 안에는 A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A라는 글자는 몇 바이트일까요? 한 바이트겠죠. 그렇죠? 그러나 얘가 실제로 한 바이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는 항상 블락 단위로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한 바이트가 아니고 실제로는 한 블락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닭이 있죠. 요 놈의 크기를 속성해 보면은 얘는 크기는 한 바이트인데 디스크에는 4kb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요 PC는 한 블락에 4kB, 그러니까 섹터로 하면 8개를 할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한 바이트만 저장했는데 요 A 닭이라는 파일을 위해서 한 블락이 사용된 거지. 그러니까 4kB가 사용된 거예요. 조금 억울하다, 그렇죠? 그러나 디스크는 우리가 블락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한 블락 크기를 얼마로 할 건가? 그거는 이제 운영체제 설계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너무 작게 하면은 별로 효율이 안 좋아. 왜냐하면 디스크는 블락 장치이기 때문에 읽고 쓰고 할 적에 지난 시간에 페이지 사이즈 할 적에도 그 말 했는데 기왕에 한번 헤더가 움직였을 적에 한 번에 많이 읽어오는 게 더 낫거든. 그래서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면 읽고 쓰고 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너무 크게 하면 방금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지. 실제 파일 안에는 한 바이트밖에 안 쓰는데 블락으로는 4kB나 쓰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속도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이즈, 용량을 추구할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뭐를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르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OS 설계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면은 디스크 안에는 전부 비어져 있겠죠. 안에 내용이 다 비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블락 단위로 본다면 결국 디스크를 처음 포맷하고 나면은 요게 하드디스크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그림이고 논리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디스크는 요게 이제 블락 1개, 블락 2개, 블락 3개, 블락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몇 개까지 그리면 좋을까요? 남은 시간 계속 그리도록 할까? 자, 어쨌든 다 그릴 수 없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pool of free라고 하는 거는 안에 처음에 포맷하면 안에 내용이 다 비어져 있겠죠. free blocks.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프리 블락들의 풀, 모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요 제목이 파일 할당인데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프리 블락을 어떻게 할당해 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닭.txt라는 놈이 있어요. 얘가 만일에 한 블락만 사용하면 요 비어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지. 근데 만일에 얘가 우리가 한 블락이 1kB고 얘가 예를 들어서 5kB다. 5kB라면은 얘를 위해서 몇 개의 블락이 필요한가요? 5개 블락이 필요하겠지. 그 5개를 어떻게 할당할까? 순서대로 이렇게 할당할까? 5개. 근데 꼭 그렇게 할당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할당하면은 가장 좋을까? 좋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거겠지. 디스크 용량 낭비 안 하고 또 빨리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당하면은 가장 그런 좋은 성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 파일 할당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의 컴퓨터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할당 방식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연속, 연결, 색인. 이 세 가지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알아볼까? 잠깐 쉬었다가 알아볼까? 쉬었다가 알아봅시다. 네.